이거 그 도형의 방정식의 개념적인 부분은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증명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오늘은 11쪽의 자취의 방정식 파트는 일단 스킵을 할 거예요. 여기가 좀 어려워해. 여기 자취의 방정식 들어봤어? 막 정석책 같은 데 있어. 근데 논술에서, 수능은 뭐 이거 거들떠도 안 보는데, 논술은 뭐 꽤 나와. 뭐 잘 나온다는 얘기 못하겠지만 꽤 나오고, 좋아하는 학교가 어디냐면 연대. 연대. 근데 최근에는 경희대에서도 냈었고 간간히 나옵니다. 연대는 좀 잘 내는 편이고. 일단 스킵할 거예요. 여기는 일단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14쪽에 주제 2, 여기는 그냥 각자 풀어봐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개별 과제, 뭐 자율 과제 이 정도로 줄 생각으로 이제 수록을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나는 오늘 어떤 주제를 하려고 하냐면 주제 3번 곡선 위의 점과 거리, 좀 정확하게는 최단 거리, 그 부분을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부분을. 자,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좀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단위원이 이렇게 있어. 단위원. 근데 수어적인 얘기를 한 번만 더 얘기하면은 이렇게 뭐라 하냐, 이렇게 판서로 설명하는 시간이 한 반 안 돼요. 한 4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개별 문제 풀고 개별적으로 내가 확인하고 고치고 요렇게 두 개가 병행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첨삭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쪽 부분을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문제 풀게 할 거야. 됐어. 봐봐. 단위원이에요. 단위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2,2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질문. 2,2라는, 그리고 이 단위원 위에 점 P가 있는데 얘는 이 원 위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돌고 있어. 질문. 2,2에서 원 위의 점 P까지의 최단 거리 구해봅시다. 야, 이 정도 다 해. 다 알아. 뭐예요? 그래서 계산 좀 해주시면 안 될까? 계산까지. 2루트 2 마이너스 1. 그죠? 딱 정확하게 다 알죠? 여기까지의 거리에서 2루트 2, 그 다음에 반지름 1을 빼는 거죠. 그치? 답이 2루트 2 마이너스 1 맞아. 이렇게 맞는데,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거가 이건데, 이렇게 뭐 계산만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되냐. 여기를 이제 왜 그렇게 되냐를 오늘 주제로 삼고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럼 시험이 나오나요? 시험이 나오니까 하겠지. 되게 잘 나온 주제예요. 최단 거리 구하는 문제. 얘를 좀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좀 해볼게. 일반화시켜서. y는 fx라는 곡선이 이렇게 딱 있다. y는 fx에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점 p가 있다고 해볼게요. p가 딱 있어. 얘를 뭐 그러면 x, y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겠네. 그죠? 근데 y는 fx 위에 있는 거니까 사실상 fx라고 표현해도 무방해. 곡선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얘를 뭐 q라고 할게. 얘는 a, b라고 합시다. a, b라고. 자, 그러면 이 q에서 저 y는 fx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 p까지의 거리 중에 최단 거리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접선의 어떻게? 접선의 수직인, 그지? 여기서 얘를 연결했을 때 이 P라는 점이 접점이면서 그 접선의 수직인 직선으로 연결이 되면 얘가 최단 거리가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얘를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얘를. 혹시 어떻게 증명하는지 요거 간단하게 얘기해 볼 사람 있나?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같이. 증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얘기할게요. 두 가지. 잘 나오는 거. 첫 번째. 일단 PQ의 길이는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요거죠.
얘의 최소값 구하면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R이라고 표현할게요. 예전에 다 했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얘가 뭘로 보여야 돼? 무슨 방정식? 원의 방정식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얘는 뭐의 역할을 해요?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난 R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최소가 되는 거고, 반지름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의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근데 이 원은 A,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니까 원을 이렇게 그리면 돼. 맞지? 근데 이렇게 그리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여기서 얘기하는 X랑 Y는 저 P점이기 때문에 FX 위에 점이어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그 P라는 점이 이렇게 수학에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잘 정의된다 그러거든. 잘 정의가 돼야 돼. well defined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렇게 그려줘야지. 교점이 생겨야겠죠. 만나야지. 근데 그런 원 중에서 사이즈를 제일 작게 만들고 싶어. 어떻게 돼야 돼요? 접해야지.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파란색의 공통 접선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원의 접선의 성질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원의 접선의 성질 중에 뭐야? 접선의 접점에서 수직인 직선은 항상 뭘 지나? 원의 중심을 지나고 그게 거기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된다. 이걸 말로 쓰면 되는 거야. 정리해볼까요? 맨 처음에 여기서 원의 방정식으로 얘를 이해해줘야 되고, 원의 방정식으로 얘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죠. 최소 반지름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접하는 상황이 돼요. 접하는 상황이 되고 자연스럽게 뭐야? 원의 접선의 성질을 적용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안 어렵죠? 이거 했었어. 다 했던 거죠, 그죠? 다 했던 거야, 논술에서 하는 거. 두 번째 풀이는 역시 PQ의 길이는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인데 이때는 얘를 fx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케이? 그럼 나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리논술이라는 게 그래도 미적분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업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앞에 고등수학 내용이긴 하지만 미적분 내용이 막 나오기도 해요. 근데 내가 교재를 만들 때 갑자기 막 치환적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미분적분. 질문.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는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 사실은.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는. 최대 최소는 어디 단원에서 제일 많이 다뤄요? 미분이지, 미분. 최대 최소는 미분이야. 최대 최소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최대 최소 문제의 90% 이상은 미분입니다. 그냥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나머지 10%에 뭐가 있냐면 2차 함수의 완전 제곱꼴 있죠. 그거 또 미분으로 풀 수 있어. 또 하나는 이렇게 푸는 거.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어요. 산술기하. 이 딱 세 가지의 유형이 그 최대 최소 문제를 나머지 10%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나머지 90% 이상은 미분이야. 그래서 최대 최소는 미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를 미분해서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전체를 미분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 안에 게 양수니까 얘만 미분해서 얘가 최소가 되면 전체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가 뭘로 보여야 되냐면 함수로 보여야 돼요. 함수를 알려면 뭐가 잘 잡혀야 돼? 변수가 잘 잡혀야 돼. 그치? 변수. 근데 여기 변수 뭐예요? x지. 그러면 a랑 b는 뭐야? 상수죠. 논술이 어려운 게 문자를 좋아해. 문자를. 수능이나 내신은
뭘 내시는 학교 선생님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잘 거의 숫자로만 낼걸? 문자 잘 안 내지 않아요? 그죠? 수능은 아예 안 내고. 논술은 문자 진짜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겨. 첫 번째는 계산이 진짜 더러워. 문자로 나오면 계산 진짜 더럽지. 숫자로 나오면 막 약분도 되고 그런데 약분 될 일이 없지. 그지? 두 번째는 이게 문자로 나오면 이게 상수인지 변수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헷갈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야 돼요. 여기서는 x가 변수고 a, b는 상수지. 그럼 이쪽으로 와봅시다. 여긴 변수가 뭐랑 뭐예요? x랑 y지. 그럼 이러면서 이제 또 어떤 게 생기냐면 야, x랑 y가 변수긴 한데 서로 영향을 줘, 안 줘? 서로 영향을 주죠. 왜냐면 y는 fx 위에 있는 거니까. 이래서 뭐라 부르냐면 x를 내가 독립변수라고 부르면 y는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수가 되는 거야. 그것까지 구별해야 돼. 이게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까지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가는 거야. 문제 풀 때마다. 아무튼 나는 얘가 이제 x에 대한 함수인지를 알았으니까 gx라고 표현합시다. 그래서 서술적인 이제 얘기를 문제를 풀면서 또 할 건데 내가 함수를 지정해서 미분을 하든 뭐를 하든 할 거라면 이렇게 자꾸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서술적으로. 그래야 이제 서술 할 때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해져. 얘를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미분합시다. g 프라임 x. 이 정도 이제 미적분 살짝 나오면 돼요. 미적분. 합성함수 미적분. 2 곱하기 x 마이너스. 여기다 하나 뭐 곱해야 돼. f 프라임 x, 그죠? 근데 우리는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최소가 되게 하는 거는 극소일 거란 말이지. 미분 가능하니까. 그러면 극소가 되는 점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야죠. 0. 이렇게. 그러면 내가 잘 정리할 수 있어. 이 약분되고. 내가 잘 정리해 볼게요, 얘를. 얘를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이거 같은지 다른지. 같은 거 이해했어, 지금? 같죠? 같아? 증명 끝이지. 증명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 얘의 의미는 x, fx에서 a, b까지의 기울기. 저 오른쪽의 의미는 뭐예요? x에서 f 프라임 x 접선의 기울기니까 거기 마이너스 부축이 역수치했으면은 수직인 기울기. 그게 서로 어떻게 돼? 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최단 거리는 PQ에서 나오는구나. 선분 PQ에서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이 3년 전에 성대 1번 문제였어요. 3년 전에 이거 증명을 하는 게.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좀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거든. 좀 당황하겠죠. 다시 이쪽으로 봅시다. 다시. 그럼 그런 관점에서 얘가 왜 여기서 1을 빼면 되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데 얘가 이렇게 접하게끔 그린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공통접선이 생겨요. 근데 수직이어야 돼. 원의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근데 얘도 원이고 얘도 원이잖아. 그러면 이 원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어디를 다 지나야 돼? 두 원의 중심 지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길이에서 이 반지를 빼는 방식으로 풀어도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증명을 해본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지우고 조금 일반화 시켜볼게요. 곡선이 두 개야. 하나는 y는 fx고 하나는 y는 gx. 근데 요렇게 증명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흥미가 있나? 괜찮아? 아니 진짜 이런 거 뭐 해요? 증명 뭐 이러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논술이 힘듭니다. 이런 게 그래도 좀 흥미가 있으면 논술 재밌어.
이런 거. 우리가 여태까지 수능이나 내신에서는 이제 문제 푸는 약간 그런 수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재밌어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얘기죠. 근본적인 얘기. 자, 이 두 곡선 위에 점이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어요. 실제로 시험에 다 잘 나오는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P도 움직이고 있고 Q도 움직이고 있어. 나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또 구하고 싶은 거야. PQ 사이 거리의 최소값.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도 좀 알던데. 어떻게 구해?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PQ에서 접선이 평행할 것만 되죠. 그죠? 접선이 여기서 평행하면 돼. 여기도 접선이 평행하냐? 그리고 얘가 이제 PQ를 연결했을 때 수직이어야지. 여기 Q 여기다 자. 그러면 이게 최단 거리가 돼. 오케이? 그러면 얘도 왜 그런지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런지. 근데 질문. 얘는 변수가 몇 개예요? 두 개인 거 보여? 왜냐하면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잖아. 그러면 내가 P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 FA. 얘는 B, GB라고 표현해 볼게. 이렇게. 그럼 A랑 B가 변수가 되는 거지. 질문. 이 A랑 B는 독립적이에요? 종속적이에요? 독립적이지. 왜냐하면 서로 지네 맘대로 움직여. 그래서 이게 이제 은연중에 논술에서 이렇게 간간히 나오는데 이런 주제로 나는 설명을 해. 이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변수가 서로 독립적인 변수가 두 개가 있을 때 얘들 사이 어떤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인 거거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이건 나중에 주제 하나 다룰 거야. 근데 오늘은 그냥 맛보기 식으로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마치 고정되어 있는 상수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럼 얘를 딱 고정을 박아요. 그런 다음에 좀 춥나? 괜찮아? 고정을 박아. 그런 다음에 얘에 대해서 최소가 되게 하는 P점을 잡아요. 어떻게? 수직이게.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 말로 하면 되죠. 수직이게 잡아.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얘에 대해서 수직인 선분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되게 한 선분이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상 얘는 고정점이야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점이야?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최소값이 Q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여. 일종의 최소값이라는 게 값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B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게 된다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이 돼요. Q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볼게. 움직이니까. 그럼 최소값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죠? Q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최소값이 여기서 이렇게 이상하다. 그래서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B에 대한 함수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나 이제 최종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고 싶냐면 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P는 그런 식으로 내가 잡으면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이제는 P를 고정시켜. 그런 다음에 야 Q 너가 이제 나한테 최소값을 대봐봐. 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 얘도 또 수직이 되게끔 만들어야겠지. 그러면서 서로 수직이 되는 평행한 접선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의 증명을 서술해주면 돼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성균관대 2번 문제였어요. 2번 문제. 말로 쓰는 거야, 말로. 실제로 그 답이 말로 길게 써져 있다고. 괜찮아? 나 혼자 떠들면 재미없으니까 23번 한번 풀어봅시다. 23번. 봐봐. Q는 여기 곡선 y는 x제곱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R은 3,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1인 원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P는 이 곡선과 이 곡선 위에도 있지 않은 어떤 점 P야.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PQ 더하기 PR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러면 지금 변수 몇 개야? 3개인 거 보이지? 이거부터 할 거야. 나는 P부터 최소가 되는 상황을 기하학적으로 그냥 이해해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어떻게 돼야지 최소가 되겠습니까?
P가. 같을 때? PQ 더하기 PR이? 그러면은 이렇게 같게 되면 최소가 되나? QR을 여기 이었을 때, 여기 위에 P가 있을 때, 요게 좀 더 짧아 보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꾸 서로 이렇게 사람이 적을 때는 이게 가능하잖아. 토론하면서 하는 걸 난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해줘. 이렇게 해서 PQ 더하기 PR이 최소가 되는 거는 일직선상에 놓일 때지. 당연해요? 당연하지. 하지만 당연하지가 않아. 하지만 당연해. 그잖아? 나도 아마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 근데 이 시험에서는 그걸 증명하는 것까지 의도로 했어요. 그거를.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죠? 당연히 QR 위에 있으면 최소가 되지. 나도 아마 시험장에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게 상대적인 거라서 이거 뭐 내가 안 했다고 해서 막 틀렸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거 빠뜨리면 좀 부분 점수 깎이는 거지 뭐. 반면에 내가 이걸 했어. 그러면 남들 못할 때 점수 받는 거죠. 아무튼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그럼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QR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까 했어요. 그죠?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얘에서 접선 그리고 접선을 그렸을 때 얘가 수직이게끔 서로 만나면 된다고 했지. 근데 아까는 그냥 임의의 두 곡선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원이잖아. 원의 특징이 있어. 접선의 성질. 뭐야? 얘가 어디에 반드시 지나요. 그치. 중심 3,0을 에이씨 3,0을 지나야지. 그치? 그러면서 풀이가 이제 조금 정리가 되죠. 어떻게 하냐면 3,0이라는 중심에서 Q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뭘 빼주면 돼요? 반지름 빼주면 되지. 그래서 그걸 할 건데 풀이 아까 전에 했어요. QR의 길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Q를 let A, A 제곱이라고 합시다. 아까 이거 했어. 그 다음에 A 빼기 아까 이거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쓰면 A 제곱 요 평균 변화율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1이랑 같아줘야 돼. 그죠? 아까 했던 거야 이거. 이거 계산해 주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A 뭐야? 빨리. A. 그죠? A는 1 나옵니다. A가 Q가 1,1일 때 최소가 되는구나. 따라서 최소값을 구하면 3,0에서 1,1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1 뺀 거 루트 5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 특이하게 증명하는 게 의도가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조금 약간 좀 곤란한 게 뭐냐면 어떤 학교는 이 부분을 증명을 원하는 학교가 있고 아까 성균관대처럼 요 인하대는 이거 그냥 갖다 쓰는 걸로 문제를 냈거든.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이런 것도 좀 이제 내공이 쌓여. 그래서 문제 뉘앙스를 보면서 좀 찾아가야 돼. 근데 했는데 찝찝해. 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찝찝하면 이제 우리 배웠잖아. 그래서 증명하면 되지 뭐 까짓 거야. A-3의 제곱 이렇게 해놓고 얘의 최소값 구하면 되죠. 그래봤자 두세 줄이야. 그러니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남들 다 안 했을 때 나 혼자 하면 또 알아? 부분 점수 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술을 준비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P가 과연 왜 여기 있었을 때 최소가 되냐? 그걸 이제 증명을 할 거거든. 그거 좀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쉬었다가. 옛날에 이것도 했던 거거든. 얘 개념을 좀 오랜만에 좀 갖고 와 봅시다. 다 배웠던 거야.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직선 위에 P라는 점이 움직이고 있어.
나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고 싶은 거야. 거기에 최단 경로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대칭, 그죠? 대칭. 대답 잘해줘서 좋다. 대칭 시켜주는 거죠, 대칭. 대칭한다는 얘기는 선대칭이기 때문에 수직이등분. 그죠? 그러면은 이제 A에서 요걸 B'이라고 할게요. B'이라고 하면은 A에서 B'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교점, 여기를 내가 P'이라고 하면 요렇게 이동했을 때 최단 거리가 되죠. 이거 다 아는 얘기야, 그죠? 근데 요거는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잘 안 나온 내용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 얘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나는 원래는 AP 더하기 BP야. 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고. 근데 알다시피 AP에서 BP의 길이와 B'P의 길이는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 하면은 이등변 삼각형이지. 같다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AP 더하기 B'P라고. 이건 뭐 어렵진 않아. 응? 그죠? 근데 얘는 뭐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냐면 A, 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여기가 핵심이죠. 왜 그럴까? 여기가 이 증명의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 Why? AP 더하기 B'P는 A, B'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무슨 조건? 무슨 결정 조건? 무슨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결조에 의해서. 이게 되게 생소하죠, 이런 증명은. 최단 거리 구할 때 기하학적인 증명으로 진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옛날에 좀 나왔어요. 기하에서. 요 삼각형 가지고 두 변의 길이 합은 가장 긴 변보다 항상 크잖아요. 근데 요 P가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같아지는 거지. 근데 A, B'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P' 더하기 B', P'. 두 개 쪼갠 거야, 그지? 근데 얘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어. AP' 더하기 BP'.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면 나는 AP 더하기 BP는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데 AP 더하기, 그러니까 P는 동점, 정점. 동점. P'은 동점, 정점. 정점. 그죠? 그러니까 임의의 움직이는 점이 어떠한 점 P'에 대해서 이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전에 이제 인하대 그 문제에서도 아까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었을 때 P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보다 당연히 QR 위에 있어서 이거 P'이라고 하면 여기 위에 있을 때 점이 당연히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가장 짧은 길이가 되는 것이 이해되죠? 그렇게 막 시험 잘 나오진 않습니다. 거기 이제 의도가 그거였어갖고. 그러면은 얘를 조금만 더 확장해 볼게요. 얘를 조금만 더. 그냥 뽕을 빼는 거야, 여기서. 최단 경로, 최단 거리. 근데 그런 거 있다. 이거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한 번쯤은 어떤 주제는 한 번 하고 시험 때까지 거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안 나온 주제는 또 다루지 않겠지.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그래서 어떤 게 본격적으로 하면은 다 이제 이런 거 필기해 놓으라 그래. 잘 정리해 놓으라고. 왜냐면 나중에 이걸로 복습하면 되거든. 논술은 복습할 게 따로 없어. 그래서 내 교재로 복습하기 되게 좋거든. 시험 보러 이제 쑥 보고 하는 거지. 뭐 어떤 거 했는지 다 까먹거든. 진짜 그래. 분명히 시험 애들이 문제를 나중에 이제 시험 보고 와서 거의 대부분 걷어가는데 몇 개 학교는 줘요, 시험지를. 그럼 시험지 받아갖고 나한테 보여주면 우와! 이거 나랑 했던 거다! 했어요? 이런다니까. 그래서
했는데 진짜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 시간 여기다 투자하고 노력 투자하고 돈도 투자해갖고 해서 한 게 나왔는데 했는지를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냐,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질문! A랑 B는 여기 점이고 PQ는 여기 Y축, X축에서 움직이고 있어. A, P, Q, B 순서로 움직일 거야. 최단 경로 어떻게 돼요? 알지? 얘 대칭시키고 얘 대칭시켜서 A 프라임, B 프라임을 이렇게 연결해. 그랬을 때 만난 요 점과 요 점을 내가 PQ로 잡으면 최단 경로가 되죠. 알죠? 얘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B가 이제는 이렇게 점이 아니고 B가 요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이라고 해볼게. 응? 그러면 이때 A에서 P로 갔다 P에서 Q로 갔다 Q에서 B로 가는 거리의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럼 A를 저렇게 평행 대칭을 시켰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원을 전체를 대칭 시켜. 그죠? 그러면 이제 나는 A 프라임에서 얘까지의 최단 거리가 되는 거니까 아까 배운 대로 하면 되지. 중심에서 저까지 거리에서 반지를 빼면 돼요. 하나 더 봐서. A는 만약에 이런 곡선 위에 있다 해볼게. 또 여기 곡선. 얘도. 그러면 이제 얘도 여기다 대칭을 시켜. 이렇게. 맞지?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점에서 여기 위에 점 B'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면 돼. 어떻게? 평행하게. 여기 좀 완전 합쳐지는 거지. 그거의 문제가 24번에 있습니다. 24번. 성균관대. 아까 내가 1번, 2번 얘기했지? 얘가 3번 문제로 나왔어요. 얘는 과제로 합시다. 과제로. 그래서 여기다가 써줄게요. 정리해서. 다음 주에 또 보게 되면 과제를 해와야 돼요. 24번. 그래서 일단 최단 거리 문제 주제는 이걸로 좀 마무리하고 이거 한 번 더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다음 주제. 요것도 진짜 논술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긴 하지만 논술에 진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 다음 주제 4번이 25번 해보세요. 25번. 같이 해봅시다. 이거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상수값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근데 사실상 답은 바로 나오긴 해.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일정한지. 그러니까 여기가 P1과 P2는 뭔지 이해했죠? 그러면은 PP1이라는 건 여기의 길이고 PP2는 여기의 길이잖아. 그 두 개의 곱이에요. 근데 그 값이 바로 나오긴 한다. 무슨 정리? 할선 정리. 여기가 몇이에요? 3. 여기가 뭐야? 1. 그래서 답은 3으로 나와요. 3. 그래서 내가 제곱이냐고 물어본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선 정리에 의해서 답은 3이다. 한 줄짜리죠. 뭔가 좀 찜찜해, 안 찜찜해? 시험장 가서. 찜찜하지? 그럼 하지 마. 찜찜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은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를 증명까지 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해. 증명 어떻게 하냐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 원주각 이용해갖고 원주각 이용해서 닮은비 이용하거든.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 의도는 그게 아니니까 그건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식의 풀이가 시험, 이 논술 시험이 진짜 이거 하는 동안 그냥 좋게 열몇 번은 볼 거야. 나랑 같이 이제 준비한다면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열몇 번이면 몇십 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몇십 번. 문제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내가 이 직선이 1,0을 지나니까 기울기 뭔지 모르니까 여기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은 P1의 좌표를 x1, 뭐시기
P2의 좌표를 x2, 뭐시기 이렇게 잡는 거지. 근데 이렇게 잡을 때 당연히 이 P1과 P2는 어디 위의 점이에요? 원 위의 점이기도 하고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지? 지금 상황 이해되나? 근데 만약에 이게 원이 아니고 뭐 이차함수 y는 x제곱 아까 했잖아. y는 x제곱 정도로 나왔어. 그러면 x제곱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그때는 x1, 이거 대신에 x1 제곱 써도 되겠지. 근데 얘는 그걸로 쓰려면 루트하고 4 빼기 x1 제곱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면은 계산이 좀 더러워지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직선으로 잡는 게 더 편하고. 편의상. 그러니까 그때 따라서 하면 돼요. 아, 참고로 얘기하는데 이거 혹시나 이거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벌써부터 논술은 내 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어제 거기 그 재수 학원도 추가한다고 했잖아. 거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수업을 했죠. 하고 온 건데 거의 다 못 풀어. 거의 다 처음에 다 못 푸니까 그래서 지금 연습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모의고사 매주마다 이제 모의고사를 정식적으로 하나씩 풀릴 거거든. 한 세트씩. 그거를 풀리기 위해서 약간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거를 꼭 이 주제에 맞춰서 내지는 않지만 오늘 이 주제에 관련된 형태예요, 문제가. 그러면 PP1 곱하기 PP2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계산하면 루트 P의 좌표는 1,0이니까 x1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0 뺀 다음에 제곱해야 돼요. m제곱에 x1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게 pp1의 길이고 pp2의 길이는 x2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m제곱 x2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좀만 더 정리해볼게. 여기서는 x1 마이너스 1의 제곱이 공통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x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공통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면 공통 인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놈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묶인다는 얘기지. 여기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x1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를 좀 정리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m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x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반드시 절대값 붙여서 나와줘야 돼요. 이것도 진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야. 이렇게 나와준다. 오케이? 그럼 얘를 조금 더 정리하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절대값 x1, x2 빼기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플러스 1 절대값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 근데 얘를 이제 계산할 건데 여기서 이제 루틴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내가 이 P1과 P2가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저 x1, x2는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생기는 2차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근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서 전개하면 m제곱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m제곱 x 여기 넣어서 전개하는 거예요.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여기에 두 근이 x1, x2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루틴이에요. 루틴 m제곱 플러스 1분의 2m제곱 그 다음에 x1 곱하기 x2는 m제곱 플러스 1분의 m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얘를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 m제곱 플러스 1이랑 이제 분모 약분 되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면 그거 생략합시다. 정리하면은
딱 뭐가 나오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절대값 안 쓰면 답을 마이너스 3이라고 쓴다고. 근데 일정한 건 맞잖아. 그래서 일정하게는 되는데 감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 근데 완전 틀렸다고 하진 않아. 수능에서는 마이너스 3 쓰면 이제 틀렸다고 했겠지. 논술은 뭐 조금 감점이 되겠죠. 답이 3으로 일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루틴. 2차 곡선과 직선 사이의 교점을 가지고 내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별개 또 오늘 못하면 과제가 돼요. 이거 못하면 얘 몇 번이지? 25번. 이따가 시간 되면 풀이고 얘의 후속 문제격으로 PP1 제곱과 PP2 제곱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를 오늘 하던가 아니면 과제로 내겠습니다. 옆에다 좀 써놔야 될 것 같아요. PP1의 제곱과 PP2의 제곱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나는 지금 PP1 곱하기 PP2가 3으로 일정한 건 내가 구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대 최소. 약간 조금 이런 거 과제 낼 때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좀 풀이가 조금 학생들의 풀이가 기대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 이게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좀 잘 고민해서 해서 보지 마. 자기만의 방법으로 잘 풀어보세요. 다양한 풀이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그 풀이가 이제 조금 논리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 어쨌든 간, 그, 자기만의 방법으로 푸는 건 이제 중요하니까. 26번은 풀이 건데, 26번 잠깐만. 26번은, 잠깐만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26번을 내가 문제 살짝 바꿔서 내가 살짝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6번을 풀고 그 다음에 오늘 모의고사 줄 테니까 오늘 그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걸 할게요. 이거는 지우자. (26번) 26번에 문제 살짝 바꿔볼게. P가, 이건 중앙대 문제. P가, 원래는 거기 뭐 좀 더럽게 생긴 걸 만족한다고 하는데, 얘로 문제 좀 심플하게 바꿔봅시다. 예전에 했던 스타일, 예전에 했던 유형일 거예요. 얘를 만족해. XY가 얘를 만족할 때, PA 제곱, PB 제곱, 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값을. 그러면은 얘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그죠? 얘를 좀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x-a는 1,0인가요?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고 pb제곱은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란 말이지.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이거 아까 했어. 이거 살짝 했는데 이렇게 할 거야. 얘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얘 정리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10x 2x 마이너스 3 제곱 더하기 2y 제곱 더하기 얘가 생각이 안 나네. 매우 빨리 계산해보시네. 여기 뒤에 뭐 나와요? 상수 뭐 나오지? 여기만 빨리 계산해줘요. 앞에 건 맞아. 상수 8 이렇게 되는 거지.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얘의 최소값을. 그럼 아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얘를 내가 K로 잡아. 그러면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랑 같은 얘기잖아요. K로 잡자마자 얘가 뭘로 보여야 돼? 원 보이는 거죠.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K의 최소값은 이 원의 반지름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를 살짝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x-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분의 1 k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 k가 최소가 되면 이거 반지름이 최소가 되는 거지. 이거 아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P는 얘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원을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 단위원을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야? 3,0 위에 3,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그려지는데 반지름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랑 접하게끔 그려주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그러면 이 길이가 결국엔 반지름의 제곱이죠, 얘가. 반지름의 제곱.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거 값인데 뭐야 이거? 2지 2. 그러니까 얘는 4랑 같아져야 되는구나. 따라서 K가 16이 되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26번도 풀어봅시다. 오늘 이제 교재에서 요거 그러니까 진도는 요게 마지막이고 그다음 모의고사 좀 내가 별도로 프린트해 온 걸 풀게요. 26번. 문제는 이거지. 여기까지만 좀 같이 해보자. 얘는 이거 원인 거 바로 알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그 곡선은 그 상태로 보면 얘가 어떤 곡선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 이거 뭐 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어떻게? 이게 어떤 곡선인지는 알아야 되거든. 대략적으로 정리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걸 좀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혼자서. 뭐 해야 될까? 응? 서연이 어떻게 해야 될까? 태준 어떻게 해야 될까? 방정식 형태로? 조금만 더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얘기해 볼래요? 약간 느낌, 뭔지는 아는 것 같은데? 방정식 형태로? 근해 공식. 오. 근데 근본적으로 근해 공식을 쓴다는 이유는 인수분해 하겠다는 얘기네, 그죠? 인수분해 해야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 쓰면 돼. 그 논술에서 수능에서는 근해 공식 많이 안 나오지. 근데 논술에서는 근해 공식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원래가 근해 공식이 일반적인 거 아니야? 인수분해가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 근데 워낙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인수분해가 다 되다 보니까 근해 공식을 안 써. 그래서 풀다가 선생님 문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2차 방정식 풀면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근해 공식 써 이렇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답을 못 내. 중간에 얘가 딱 스톱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근해 공식이 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진짜 많이 근해 공식 나오니까 스탠바이 항상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순간 근해 공식을 써도 되지만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는 거야. 근데 인수분해도 돼요. 인수분해 돼. 그래서 이거 옛날에 이거 기억나? 이런 걸 이제 우리 막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막 아무것도 모를 때 배우잖아.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근데 이런 거 뭐 근해 공식 써도 되고 뭐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기깔나게 막 인수분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방식은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지. 내림차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부터 인수분해하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y를 내림차순 정리해줘야 돼요. 근데 돼 있어요. 이 서비스로. 근데 상수항이 여기서 뭐야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인수분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세 단계로 풀면은 다 풀려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y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y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으로 묶어.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x제곱 하나 나오고 x 플러스 1 하나 나와서 여기는 이제 yy 내려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들어가면은 이제 인수분해 되죠. 오케이? 그러면 그 곡선이 어떤 곡선인지 알아. 그 다음에 풀이는 또 한 가지 풀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걸로. 오케이?